부동산은 법인으로 해야 절세다. 지금은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잘못 만들면 오히려 세금이 2배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많은 부동산 법인이 세법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 법인이 소규모 법인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2026년 이후에 적용되는 세금 규제 7가지, 그리고 부동산 법인의 가족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전략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특히 2026년부터는 많은 부동산 법인이 세법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란 무엇인가? 먼저 소규모 법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2항에서 다음의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을 소규모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것. 쉽게 말하면 대표님과 가족 지분을 합쳤더니 50%가 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월세, 이자, 배당 같은 자산 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 직원은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가족이 지배하고 부동산 임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직원이 거의 없는 법인, 이런 구조라면 세법에서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2025년 이후 소규모 법인의 불이익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5년 이후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규제가 7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법인세율이 당초에는 2억 원 언더에서는 9%에 적용을 하였지만 소규모 법인은 19%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일반 법인 세금이 약 900만 원 나오죠. 소규모 법인의 세금은 1900만 원, 거의 2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지위를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2025년 이후에 소규모 법인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축소. 접대비죠. 일반 법인은 기본 접대비 한도가 3,600만 원, 대비 임대 가족 법인은 절반보다 작은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으로 감소해버립니다. 네 번째로는 차량 비용과 결손금에 대한 규제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일반 법인은 1,500만 원, 소규모 법인은 500만 원만 인정이 되고 감가상각도 800만 원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처분 손실도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즉 법인 차량 절세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2월 결손금 공제 시한인데요. 이 중소기업은 우리가 과거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100% 공제가 가능한데 이 소규모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는 80%만 공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결손금 소급 공제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적자가 나도 전년도 세금에서 환급이 불가한 것이죠. 일곱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익금액의 0.0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제는 부동산 법인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절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개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을 가족법인 구조로 보유하면 조금 다른 전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인의 지분을 나누어서 보유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점진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부동산 자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평가라든지 공시가액이라든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무르기가 어렵죠. 하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는 손익이나 자산의 구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략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가족법인의 구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는 잘못 설계하면 증여세나 취득세, 그리고 다양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다양한 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먼저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임대법인 중에서 가족의 지분이 대부분이고 직원이 거의 없고 임대 수익이 대부분이라면 세법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법인세율 불이익, 중소기업 혜택 제외, 비용 처리 제한, 이런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족법인은 상속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도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법인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전략 설정을 먼저 하고 법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세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